오늘은 조약돌 감성이 매력인 해밀턴의 W10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이 모델은 제가 2년 전쯤에도 리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구매를 하고 거의 바로 리뷰를 한 거여서 실착 기간이 적었던 만큼 기본적인 히스토리나 스펙을 중점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구매한 지 3년 정도 됐다 보니까 그간 착용하면서 느낀 점과 현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복각 카테고리에서 바라본 이 W1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장바구니에 넣어두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영상의 주제로 가져와 봤고요. 아마 제가 처음 업로드했던 영상보다 구매를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밀리터리류 시계들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모아보고 있는데, 그 시계들 중에는 원작을 그대로 구현한 모델도 있고 세월이 지나온 만큼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좀 더 모던한 모습을 갖춘 시계들도 있는데, 이 W10은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약간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현대적인 디테일을 곁들인 선을 잘 찍힌 시계라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3년 가까이 차면서 중간에 방출할까도 잠깐 생각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제 보관함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아주 볼메인 시계인데, 과연 어떤 점이 주인의 방출 욕구를 잠재우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계는 럭셔리하거나 존재감 있는 페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취향이 확고한 매니아들이 아니고서는 쉽게 다가가기에 조금 어려운 모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사이즈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시계를 염두에 두신 분들의 대부분은 군용시계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느낌이나 이 W10이 담고 있는 헤리티지에 이끌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계를 고를 때 그 시계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편인지라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시계를 리스트에 몰아두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고 판단하는 편인데, 이 W10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히스토리와 카키필드보다 더 진한 복고 감성에 이끌려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제가 말한 이야기는 그 시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헤리티지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익히 듣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저마다의 헤리티지를 품고 있고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고는 그 헤리티지에서 나오는 브랜드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해가 지날수록 이것에 지불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죠. 물론 시계에 사용되는 파츠들이 점점 발전되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엔트리 가격도 높은 브랜드의 경우는 매니아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해밀턴의 W10은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밀턴이라는 브랜드의 헤리티지 한 페이지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시기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전설적인 더티 더전의 모델 중 하나인 해밀턴 6B 밀리터리 모델이 리이슈되기 전까진 꾸준히 매니아들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군용 감성의 파일럿 계열에는 대표적으로 영국뿐 아니라 독일군에 납품했던 스토바나 라코도 있지만 일부 한정파이나 기획품을 제외하고는 현재 생산되는 레퍼런스들에선 당시의 향수를 느끼기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라코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에이징시킨 특정 모델이 있는데 아마 이 모델만 W10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거의 90% 정도 반영한 그런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모델은 저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10은 모든 부분에서 군용 시계의 감성을 조금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계인데요. 특히 미니멀한 쿠션형 케이스는 당시에 CWC와 해밀턴에서만 영국군에 납품했던 디자인으로 동글동글하면서 육중한 곡률이 진짜 매력적인 케이스인데, 원작과 거의 동일한 실루엣을 가졌고 후면의 사이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브로시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작은 편에 속하는 시계이지만 케이스의 디자인 덕분에 동일 사이즈의 다른 시계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는 느낌이 덜했는데요. 손목이 얇으신 분들에겐 딱 최적의 사이즈로 느껴질 것 같고 한 손목 하시는 분들에겐 바둑알 간지를 선사할 것 같네요.
수치상으로 작은 시계임이 분명하기에 착용하면서 어디가 걸린다던가 그런 큰 불편함은 없었고요. 브레이슬릿이 별도로 존재하는 모델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가벼운 중량을 가져 크고 무거운 시계를 찾던 분들이 차면 쾌적한 착용감을 맛보실 것 같네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무로그 시계를 제작하는 것 같던데 조만간 하나 구해서 이 W10과 비교해보면 조금 재밌는 영상이 나오겠죠. 무튼 케이스 안에 담겨있는 다이얼에서는 훨씬 진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누가 봐도 오래된 듯한 실루엣의 농리그넨즈와 인덱스는 세월이 오래되어 변색된 트리튬의 색상을 구현해놨고요. 야광의 경우는 핸즈만 유독 더 강력한 편이고 인덱스들의 밝기는 조금 저조한 편인데 이는 트리튬 도료가 사용된 빈티지 시계들의 불규칙한 야광을 좀 적절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다이얼의 전체적인 느낌은 오밀조밀할 거라 예상하실 텐데 다른 시계랑 비교하면 단순히 사이즈가 작다는 느낌 뿐이지 생각보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원작에 있던 에로 마크가 삭제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의 디자인이 얇게 디자인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오밀조밀한 맛은 없다는 거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메카니컬 문구 대신에 에로 마크를 넣어줬다면 훨씬 많은 수요를 일으켰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무튼 글라스는 무반사 코팅이 된 미네랄 글라스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아마 단점으로 많이 언급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비슷한 디자인의 글라스랑 함께 들여다보니까 글라스의 왜곡률은 이 미네랄 글라스가 조금 더 아름답게 보였는데요. 사파이어보다 흠집이 약한 점이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독특한 질감의 다이얼을 더 투명하게 비춰줘서 나름의 장점이라 해석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모글라스를 더 많이 좋아하는지라 글라스에 기스엔 그리 민감한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단점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바탕의 이 매트한 질감은 어떻게 보면 원작보다 더 빈티지하면서 오묘한 느낌을 주는데 이 W10을 재해석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모델을 구매하면서 사이즈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우리의 힘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핸드 와인딩 방식인 점인데요. 오토 방식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와인딩을 해줘야 구동되는 방식인지라 이 고전적인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되게 귀차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본인의 패턴을 잘 생각해 보신 뒤에 선택하셔야지 감가로 인한 손해도 없을 것 같고요. 만약 구동 방식도 마음에 들고 사이즈감도 괜찮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까지 마음에 드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괜찮은 군용 감성의 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리뷰이기 때문에 오피셜한 정보는 조금 간추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만 두서없이 말씀드려 봤는데 그래도 이 모델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